저는 울산교육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의 책임 연구를 맡은 신윤번 전문 연구원입니다. 올 한 해 해당 연구가 완성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참석하신 김하정 교수님을 비롯해서 현장에서 국제교류에 관심이 많으신 천세현 선생님, 구수지 선생님, 김주리 선생님, 그리고 저희 연구소 이현명 연구원님, 그리고 울산광역시 교육청 미래교육과 주무관님, 천정희 주무관님께서 연구 협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5가지 서론, 운영 사례, 인식 및 요구, 그 다음에 울산교육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결론 및 재원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인데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모두 다 이제 공감을 하실 텐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지식과 기술이 굉장히 진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지구촌 사회가 굉장히 국가 간의 거리도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글로벌 역량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교육부에서도 국가 수준 교육 과정에 이러한 글로벌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시점에서 글로벌 역량을 제고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국제교류가 이러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이 선행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세계 시민의식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식, 기술, 가치, 태도가 국제교류를 통해서 함량이 될 수 있다라는 연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효과적인 국제교류가 이루어질 때 글로벌 역량이 함양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효능감, 통찰력, 문제 해결 능력 등과 같은 개인적 역량과 그다음에 팀워크나 리더십, 사회적 차원의 글로벌 시민의식과 같은 이러한 사회적 역량도 국제교류를 통해서 함양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이 선행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이제 울산 지역의 특수성도 고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울산 지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2019년까지 MOU를 체결하고 교류를 하고 있던 러시아, 일본, 중국과의 국제교류 협약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2024년 울산 교육 계획에 보면은 다양성이 공존하는 세계 시민 양성이 주요 추진 전략으로 또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이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국제교류의 중요성과 울산의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해서 연구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이제 울산 교육 주체의 요구와 인식을 충분하게 반영하는 체계적인 정책 연구가 아직 추진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연구 수행을 통해 가지고 울산교육 국제교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본 연구는 크게 문헌 연구, 사례 연구, 그 다음에 울산교육 주체의 인식 및 요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산교육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울산교육 국제교류의 이제 운영 사례, 국제교류 운영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운영하는 유형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외국에 방문하는 방문형 국제교류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외국 학생들을 우리나라 학교에 초청을 하는 초청형 국제교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이들 익숙하신 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원격형 국제교류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제 모든 저희 연구 사례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초중고 각각 하나의 사례씩 제가 유형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문형 국제교류 운영 사례입니다. 자, 중학교 운영 사례인데요.
미국에 9박 10일 동안 다녀온 운영 사례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홈스테이와 문화 교류를 주요 내용으로 국제 교류를 운영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문화와 예절, 그 다음에 외국어 학습이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선호하는 이제 제1 외국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영어 부분을 학생들이 현장에서 많이 체험을 하고 또 학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외국어 학습 자체뿐만 아니라 그러한 외국 교류를 통해 가지고 수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많이 되었다라는 점이 좀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이 문화 교류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수행했다라는 것들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초청형 국제교류 운영 사례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학생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형태입니다. 이 고등학교 운영 사례를 하나 가져왔고요. 이 사우디 청소년 방문단이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방문한 그런 사례 중에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연구 전에는 그 방금 말씀드린 이제 홈스테이라는 개념만 알고 있었는데 홈비지트라는 또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오랜 기간 스테이는 할 수는 없지만 한국에 있는 가정을 방문을 해서 문화 교류를 하는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요 고등학교 운영 초청형 사례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을 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직접 외국을 나가는 것보다 아무래도 이제 학교로 그 외국 학생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굉장히 좀 적다라는 점이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특정 국가와의 이런 국제교류 협약이 교사 혼자 또는 단위 학교 혼자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라는 그런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원격형 국제교류 사례인데요. 초등학교 운영 사례입니다. 태국과 진행을 했었고요. 이 원격형 국제교류 같은 경우는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원격형 국제교류라고 해서 동기부여라든지 문화적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진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방문형에 비해서 초청형에 비해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이런 글로벌 역량을 또 기르는데 기여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그 원격형 국제교류가 좀 관건이 이제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한데,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좀 잦은 교체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국가 사업 선정에 따라서 이런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이러한 점들이 좀 한계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형 국제교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인식으로 국제교류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문형 국제교류는 직접 그 국가를 방문을 해서 학생들과 소통을 하고 문화를 이해하는 이런 점이 가장 큰 성취점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문까지에 소요되는 학생들의 에너지 그리고 선생님의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드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또 인솔을 해서 직접 가셔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었고, 업무적으로도 보통 한 분께서 이런 것들을 부담을 하시다 보니까 큰 부담이 되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참여 경비가 많이 소요됐다라는 점이 좀 한계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초청형 국제교류 같은 경우에는 이 나의 보금자리죠. 학생들이 있는 이 학교에 손님, 즉 외국 학생들을 초청한다는 그런 의식을 좀 갖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형보다 학생 자체의 측면에서 가장 큰 교육적인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대적인 비용 절감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 학교와 이런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확보를 하고 이 선생님 혼자서 아니면 학교 혼자서 이 교류국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점이 좀 한계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격형 국제교류는 사실 이제 코로나19 전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 대안적 방법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이 도입이 되었지만 지금 사실 가장 곽방을 받고 있는 그런 국제교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교육공학적으로도 이제 풍부한 그런 디지털 자료라든지 도구를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특히나 또 활용이 많이 되는 것이 이제 코로나도 풀렸기 때문에 방문형 국제교류를 하시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런 방문형을 하기 전에, 초청형을 하기 전에 학생들이 미리 온라인으로 만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학생들 간의 친밀감을 높이는 측면에서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지금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격형 국제교류가 많은 장점이 있지만은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함으로 인해서 비언어적인 표현에 대한 한계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생님이 바뀌는 경우에 좀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다라는 점들이 한계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설문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울산교육 주체에 그 폭넓은 의견을 좀 수렴을 하고자 설문조사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수행을 하였고요. 시간 관계상 좀 주요 문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응답자 현황 같은 경우는 교사 336명, 학부모 1014명, 학생 1066명이 응답을 하였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국제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 세 집단에서 국제교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제 울산 그 교육 주체들이 울산에서는 국제교류 이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국제교류 경험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교사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 업무 담당 경험이 있는지, 학부모는 자녀가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지, 학생은 국제교류 주체로서 직접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는데 세 집단 모두 경험이 아직까지는 없는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나 이제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가한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국제교류에 참가했던 학생들이 이 120명의 학생들이지만 이 학생들이 어떠한 유형에 참여했고 그리고 그 만족도는 어떠한지를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이제 원격형 국제교류에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나 좀 주목할 만한 것은 참가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이 국제교류 76%의 학생들이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세 집단에게 국제교류 운영 유형이 아까 전에 들으셨던 바와 같이 이제 방문형, 초청형, 원격형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떠한 유형이 이 울산 지역에서 적합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조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는데 학부모와 학생은 이제 동일한 패턴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문형 국제교류가 가장 적합하고 다음으로 초청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격형 국제교류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패턴으로 응답 패턴이 나왔는데 교사 집단은 1순위가 이제 원격형 국제교류가 가장 적합하다는 응답이 1순위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울산 학생들이 국제교류에 직접 참가하는 국제교류의 주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국제교류에 대한 중요도와 선호도가 어떠한지에 대한 요구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적용한 모델이 이제 더 로커스 볼 포커스 모델이라는 그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에서 이제 1사분면의 프로그램이 나타날 시에 가장 요구도가 높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총 9개의 그 프로그램 유형을 제시를 하고 학생들에게 어떠한 프로그램이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이 프로그램들이 개설이 된다면 어떠한 프로그램에 가장 참여하고 싶은지에 대한 선호도를 물어봤고, 이 중요도와 선호도 기반으로 요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공동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가장 먼저 개발하고 교육해야 되는 요구 수준이 가장 높은 그 프로그램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국제교류를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운영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이 국제교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들이 저해 요인인가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을 대상으로도 질문을 하였고요. 교사 집단에서는 행정 절차로 인한 담당 교사의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집단에서는 비슷하긴 하지만 이제 입시 위주 교육 정책 및 문화가 1순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사실 그 크게 학부모 집단, 교사 집단에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주목하실 것은 여기 보시면 이제 행정 절차로 인한 담당 교사의 부담, 그리고 학부모의 과도한 개입은 교사 집단과 학부모 집단의 갭이 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국제교류가 잘 활성화되고 잘 운영이 되기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이 보완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이제 보완 요인에 대한 응답은 전반적으로 좀 4점대 이상의 그 응답을 보이면서 많은 부분에서 좀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교사와 학부모 모두 국제교류 관련 예산 확대 및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점이 가장 그 보완 요인으로서 1순위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학부모 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지원단 등 학부모 국제교류 협조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교사 집단에서 3점대의 응답이 나와서 교사 집단과 학부모 집단에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가 끝난 이후에 보다 이제 현장에서 이제 설문에서 응답할 수 없는 다양한 의견들을 조금 더 수렴을 하고자 제가 정책 세미나를 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 시민이나 이제 다양한 그 울산교육 주체들을 모시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3가지의 운영 결과를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학교 현장에 계신 국제교류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업무가 과도하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책임을 좀 적극적으로 경감할 필요, 그리고 업무를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수렴이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서 교육청이 가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역할 및 지원에 대한 그런 필요성에 대한 결과가 도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울산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지역적 특색들이 또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울산만이 할 수 있는 국제교류를 조금 더 후속 연구를 통해 가지고 발굴을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울산교육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은 드리지는 못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 연구 내용에서 보시면 문헌조사라든지 설문조사에서 저희가 다 다루지 방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 그 다음에 정책 세미나 이런 그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실용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말로 이제 교육청에서 어떤 부분들이 실현 가능한 정책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다른 교육청 관계자, 그 국제교류를 좀 우수하게 운영했던 시도 관계자 2분과 그 다음에 우리 울산의 또 관계자를 모시고 이것들을 실용적으로 정책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면담 조사를 통해 가지고 수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타시도 직원 2분과 울산 직원 총 3분을 모시고 면담 조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 총 6가지의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국제교류 전담 부서의 필요성, 두 번째로는 단위학교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류국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원격 플랫폼을 활용해서 국제교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위학교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울산의 지역적 특색을 활용할 수 있는 국제교류가 추진되어야 한다라는 6가지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했을 때 첫 번째 결론은 국제교류는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이제 보셨듯이 국제교류를 통한 글로벌 역량 제고에 대한 인식이 평균 4점 이상 이렇게 모든 그 설문조사 주체, 교육 주체들에 대해서 도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 계신 세 분 선생님의 공통된 의견으로서 국제교류는 문화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고 소통 능력, 교육관계 증진 등의 이러한 다양한 세계 시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기를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제교류 운영을 하시는 현장에 계신 선생님의 과도한 책임과 이런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설문조사에서는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행정 절차로 인한 담당 교사의 부담이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정책 세미나에서 이제 동일한 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담당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와 책임이 부여되고 있다라는 또 의견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사례 연구에서도 이제 교사 혼자 상대교에 대한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이제 면담조사에서도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제 네트워크 형성과 유지는 어려운 과제다라는 이러한 점들 때문에 이러한 그 결론, 두 번째 결론, 과도한 책임과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도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결론은 이제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이제 원격형 국제교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격형 국제교류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높은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높은 또 선호도를 보이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사례 연구를 통해서도 이러한 다양한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미리 그 대면형 국제교류 전에 만나서 이런 친밀감이 형성하는데 정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 때문에 원격형 국제교류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울산 국제교류를 직접 참여하는 학생들의 그 요구 분석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이제 공동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결론을 또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프로그램들이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또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핵심인데, 이러한 그 세 번째 결론에서도 보셨듯이 온라인 플랫폼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사실 프로젝트라는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을 좀 활용해서 이러한 공동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언 5가지를 본 연구에서는 구성을 하였습니다. 앞서 이제 제가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많은 부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혼자서 이것들을 국제교류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16개죠. 이제 16개 시도랑 비교를 했을 때 유일하게 우리 울산에 이 전담부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데 많은 좀 제약들이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울산광역시 교육청 내에 국제교류 전담부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제언을 첫 번째로 구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국제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국제교류 교류국을 관리를 하는 이러한 일종의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 혼자서 국제교류 교류국을 컨택을 하고 유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플랫폼 설치를 통해서 좀 지속적인 국제교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국제교류 추진을 할 때 불필요한 요소가 없는지 점검을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간소화해서 선생님들께서 국제교류를 담당하시는데 큰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울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는 지역적 그런 특징들을 활용을 해서 국제교류를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사실 본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필요성들을 도출을 했지만 사실 공동 그 프로젝트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후속 프로그램들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또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 제언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언을 구성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